지금 드시고 있는 그 밥,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9세, 평생을 내과 의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밥 한 공기를 데워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일수록 간편하게 데운 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시죠.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인 날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그 밥이 혈당을 올리고 복부 지방을 늘리고 장기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밥 짓는 법 하나만 바꿔도 약도 운동도 거창한 식단도 필요 없이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빠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늙은 의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밥 하나로 몸을 고치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75세 되신 경북 구미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소식하는데 왜 배만 나와요?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 약도 자꾸 늘어만 가요. 이 질문은 그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세히 들어보니 박영숙 할머니는 아침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김치 몇 조각과 함께 간단히 식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밥 반 공기도 채 안 먹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고개를 갸웃하셨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54, 당화 혈색소는 8.5%. 이미 당뇨 합병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밥을 지을 때 딱 한 가지 재료를 넣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식단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밥 짓는 방식에 한 스푼의 변화만 준 겁니다. 3개월 후 박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저 맞아요? 허리춤을 쿡 집어가며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54에서 118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는 8.5%에서 6.8%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배도 확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허리 둘레가 7cm나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뭘 넣으신 걸까요? 비싼 건강식품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초 한 스푼이었습니다. 식초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식초나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식사 후 갑자기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띵해지는 그 증상,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이 평균 25%나 낮았습니다. 25%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더 극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12주간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이 평균 1.2kg 더 줄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식초를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일반 양조 식초를 그냥 넣으면 맛도 이상하고 위에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전미식초나 사과식초 티스푼 하나, 딱 그것만 넣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밥을 다 짓고 넣는 게 아니라 쌀을 씻고 물을 맞출 때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쌀 속까지 식초가 스며들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 좋은 방법을 병원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초로 밥을 짓는 건 약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치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짜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밥상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완전히 나아버리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뇨 환자 한 분이 평생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1억 3천만 원입니다. 약값, 검사비, 진료비,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몇십만 원씩의 병원비가 쌓이면 그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밥 짓는 법 하나로 혈당이 정상화되고 약을 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치가 아니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52년 동안 의료계에 몸담으며 절감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박영숙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8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당뇨약을 15년째 복용 중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메트포르민, 저녁에는 글리메피리드. 약봉지는 항상 가득했고 약통도 2개씩 들고 다니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혈당도 200을 넘기고 다리도 자주 저려요. 하시며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는 무려 9.1%, 신장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도 저의 조언대로 밥 지을 때 현미식초 1스푼만 넣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9.1%에서 6.9%로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200대에서 130대로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용하던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식초 1스푼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눈가가 촉촉해지셨던 김철수 어르신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크지만 더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72세 이순옥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인병 종합 세트였죠. 할머니는 식초밥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궁합이 잘 맞아 혈당, 혈압, 체중까지 동시에 개선된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약도 7알씩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초와 함께 단 하나를 더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귀리 1스푼이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씻을 때 현미식초 1스푼과 귀리 1스푼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던 분도 막상 해보시고는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7%에서 6.2%로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80에서 195로 낮아졌습니다. 혈압은 16,095에서 13,580으로 안정되었고 체중은 무려 8kg나 감량되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 오직 밥 짓는 방법 하나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귀리의 힘입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도 귀리를 심혈관 질환 예방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컵에 귀리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되면 한 스푼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69세 정만호 어르신은 당뇨와 함께 관절염도 심하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드셨죠. 저는 그분께 강황가루 반 스푼을 식초와 귀리와 함께 넣어 밥을 지어 드시게 권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을 강화해주는 자연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후 정만호 어르신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혈당도 180대에서 125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밥을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74세 최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식초도 넣고 귀리도 넣어서 밥을 지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재료의 조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식사 순서와 식사 시간, 식후 행동까지 포함해서 생활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밥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최정순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식초, 귀리, 강황을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도 혈당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하셔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함정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전분인 저항성 전분이 일반 전분으로 다시 변형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 보관하시고 드실 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찜기에 찌세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방법이 혈당을 잡는 핵심 습관입니다. 실제로 2개월 후 최 할머니의 공복 혈당은 162에서 128로 식후 2시간 혈당도 240에서 18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81세 김봉수 어르신은 혈당뿐 아니라 혈압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할 때는 먼저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부터 한 젓가락 드시고 다음으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처음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네 하시더니 한 달이 지나자 식사 순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8.9%에서 6.7%로 혈압도 15,090에서 13,5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졸음이 사라진 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엔 밥만 먹으면 소파에 누워 졸기 바빴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기운이 넘치고 하루가 더 활기차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후 15분 걷기입니다. 77세 박미경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못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죠. 식사 후에 집 안에서라도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걷기 시작하니까 발끝부터 머리까지 따뜻해져요.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결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240에서 170으로 낮아졌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건강 습관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광고 때문입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건강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대부분 뭘 다루고 있나요? 혈당 관리 보조제, 당뇨 전용 식품, 건강기능식품들, 가격도 만만치 않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초는 한 병에 2,000원, 귀리는 한 봉지에 5,000원이면 2달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선 이런 천연요법이 알려지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은 제약회사가 TV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효과적인 자연요법은 방송에서 보기 힘든 현실이 된 것이죠. 이처럼 병원과 미디어, 광고가 맞물린 구조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약에만 의존하다 결국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83세 한옥순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무려 20년간 당뇨약을 복용하셨고 처음엔 하루 한 알이었지만
하루 6알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약은 늘어나는데 혈당은 계속 나빠져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해드린 조언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현미식초 1스푼과 귀리 반 스푼을 함께 넣을 것. 둘째, 밥을 지은 후 냉장 보관을 하루 한 뒤 찜기로 데워 드실 것.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밥 순서로 바꿀 것. 넷째, 식후 20분간 집안에서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 것. 다섯째, 하루 3끼 중에서 저녁만이라도 밥 양을 70%로 줄일 것.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셨지만 6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꿈만 같아요.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1%로 공복 혈당이 220에서 115로 무엇보다 하루 6알 먹던 당뇨약이 이제 2알로 줄어든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 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제 몸을 찾은 것 같아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안에 담긴 습관이 곧 당신의 혈관 건강이고 당신의 수명입니다. 20년 동안 늘어만 가던 약이 줄어들다니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진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엔 이런 자연요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건 철저히 약물 중심의 치료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식습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예전엔 지금처럼 당뇨가 흔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않았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이나 가공식품을 매일 먹지도 않았습니다. 76세 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90세까지 사셨는데 당뇨약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60세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영자 할머니의 어머니 세대는 밥을 가마솥에 지어 자연스럽게 식힌 후 드셨습니다. 반찬도 손수 담근 김치, 된장, 나물 같은 발효식품이었고 식사 후엔 곧바로 집안일을 하며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셨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방법들, 바로 그 전통적인 방식의 현대적 응용입니다. 정영자 할머니도 이 식습관을 하나하나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완전히 생활 습관이 되었고 5개월 후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4%에서 6.3%로 체중도 7kg 감소하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어머니가 왜 건강하셨는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단 하나,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만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실천해보고 몸이 적응되면 그 다음엔 귀리를 추가해보세요. 또 일주일 후엔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고 그 다음엔 식후 15분 걷기도 추가해보세요. 이처럼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면 몸은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합니다. 68세 김덕자 할머니도 처음엔 모든 걸 다 바꾸려다 지치셨거든요. 선생님, 처음엔 열정이 넘쳤는데 3일 만에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내셨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시작하셨다가 단 3일 만에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식초 1스푼부터요. 한 달 후 할머니는 그러셨어요. 식초 넣은 밥이 오히려 더 맛있네요. 그제서야 귀리도 넣어보시고 식사 순서도 바꾸시고 식후 걷기도 실천하시기 시작했죠. 결국 1년 후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4%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89세,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속에 넣는 식초 1스푼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식초 1스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박영숙 할머니, 김철수 어르신, 이순옥 할머니, 정만호 어르신. 이분들 모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박영숙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병원에 들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당화혈색소 6.1%, 꾸준히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바로 그때입니다. 밥을 지을 때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1스푼, 단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쌀 1컵에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현미식초든 사과식초든 괜찮습니다. 딱 1스푼만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혈당을 다시 재보세요. 분명히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52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이 말이 제 의사 면허를 걸고 하는 말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더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이 매일 지어 드시는 밥 한 공기 속에,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지내시며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알려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남겨주세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밥 한 공기에 담긴 작은 정성. 그 정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